지역의료계가 대구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에 대해 연구 결과 발표가 과장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중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ED 조명 등이 일반 조명 등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해도 전기료 절감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으면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문경 아자개 장터가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제보다 낮 기온도 떨어지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의 경우 밤 한때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한 차례 비가 내렸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 5mm 미만, 경북 동해안은 최고 10mm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경북 북동 산간은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밤부터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쌀쌀해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 안동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게다가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평소보다는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은 이 원격 서비스로 만성 질환자들을 치료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살펴보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원격 진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이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료계는 정부의 발표가 과장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과 원격 진료는 목표로 한 환자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은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 만 20살 이상의 환자 가운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른바 여유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범 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격 진료가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쪽에 홍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연구 대상과 정책의 대상이 다른 이런 것을 정책으로 밀어붙여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원격 의료만 대상으로 한 임상 사례가 고작 28명 뿐인데도 이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원격 진료를 확대 실시하는 정책의 근거로 썼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업적인 비즈니스 모형입니다.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원래의 원격 의료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는 잘 부합은 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도 정부 발표와는 달리 통계적 의미가 적어서 연구 결과로 인정받기 힘들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단 추진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6개월간의 원격 진료 시범 사업도 결국 짜맞추기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시범 사업도 논란투성인데 6개월간의 시범 사업으로 원격 의료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시가 대형 건물의 교통 유발 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대형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는 급지에 따라 500원에서 700원이던 것을 내년에 제곱미터당 800원으로 올리고 2020년까지 1,200원으로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3만 제곱미터를 넘어서는 경우 현재 제곱미터당 700원이던 것을 내년에 제곱미터당 1,000원으로 올리는 등 2020년까지 2,000원 수준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전년 대비 석 달 연속 감소했던 구미지역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지역 수출은 26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15% 증가한 9억 4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휴대폰 등 전자제품 수출이 5% 증가했고 LCD 등 광학 제품은 6% 감소했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과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시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비가 하실랍니까? 계속 음주 소란 하실랍니까? 경찰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남성은 동행한 사람에게 전화기를 건네주고는 갑자기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아이고! 삼지가! 삼지가! 지난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사법 처리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15,000여 건. 약식 기소 대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식 기소된 경우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경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지구대에서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벽을 발로 걷어찼다가 경찰이 제기한 벽 수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져서 원래 벌금에다가 38만 원을 더 물게 됐습니다. 경찰관한테 상해를 입혔으면은 상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적인 보상을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 공용물 손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원상 복귀하도록 변상 조치하도록. 지난해 대구에서 경찰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모두 146건, 청구 금액으로는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배상 판결이 났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90%가 넘어 대부분 경찰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다 경찰 개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풍조가 더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거나 아니면 참고 견디던 것을 이제는 공권력에 대한 권위를 지키고 또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경찰서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게는 6배까지 차이 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과도한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국민연금 지급액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 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령자는 45만 명이고 지급액은 1조 5,090억 원에 이르러 5년 전 7,100여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3,700여 명을 기록했고 40만 원 이상 수급자 비율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 최고 수령 금액은 월 157만여 원, 최고령 수급자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102살 이모 할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대학원 발전을 위해 대학원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는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비 대학원제를 신설하고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 간 공동지도 교수제와 박사 후 과정을 신설하고 영어와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는 이 같은 대학원 발전 계획안에 대해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경북대 본관 중앙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LED 조명 등이 일반 조명 등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해도 전기료 절감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으면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임혜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환호동에 있는 한 횟집. 포스코 ICT의 자회사인 포스코 LED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9월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했습니다. 전기료 절감은 물론 눈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색감도 좋아져 만족도가 높습니다. LED 전구를 바꾸고 나서 찾아오시는 손님들께서 조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졌다. 인테리어를 혹시 바꾼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포스코 LED는 포항 공장의 제품을 이용해 지난해부터 지역의 LED 조명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LED 전구는 일반 전구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하루 10시간 사용해 10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수명이 깁니다. 또 적외선과 자외선 등 유해 파장을 방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친환경적입니다.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백열 전등 대비해서는 약 85%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만 시간 이상의 고수명, 잔고장이 없는 신뢰성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대형마트 등에서는 지난해보다 30-40% 판매가 늘어났고 지금은 일반 조명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종류가 다양해졌고 가격도 낮아서 LED를 찾으신 고객님들이 저희 점에 많아졌습니다. 포스코 LED는 소비자들이 편하게 LED 조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편의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LED 조명은 이제 공장이나 업소는 물론 가정에서도 많이 찾을 만큼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북도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올해 첫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증번호 5차례 부여,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음성 서비스 제공,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그동안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진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실태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쓰이지 않고 잠자고 있는 교통카드에 남은 돈을 기부받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대구 공동모금회는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과 2호선 반월당역에 모금함을 설치했는데 잔액이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공사는 현재 남은 돈이 1,000원 미만인 휴명교통카드는 700만 장 정도로 약 70억 원어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경 아작의 장터가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이 문경시는 스토리텔링 개발과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문경시 가은읍 전통시장인 아작의 장터. 주말과 휴일이면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이 장터가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문경시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7억 원 등 14억 원을 투입해 아작의 뜻과 음식 등 시장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랜드마크 등 상징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석탄 박물관과 철로 자전거 등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곳 아작의 장터로 유입토록 하여 장터 내에서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선도 모델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백제, 견훤왕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가은읍 금화굴 등 관련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야기와 장터, 사람과 인정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의 옛 모습을 되살릴 방침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전통시장에 문화와 관광의 요소를 가미해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 됨으로써 아마 한 10배 이상 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요? 상인들도 이제 거기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걸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되면 아작의 장터는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전통시장의 수요 창출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발전 체제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문경시는 이곳 아작의 장터를 선도시장으로 개발한 뒤 문경중앙시장과 신흥시장과도 연계하는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낡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펼칩니다. 경상북도는 올 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353가구를 선정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와 개량비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2,450가구를 선정해 낡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가구당 최대 288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무려 19만 4천 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구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갑니다. 대구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돌며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거래가 신고 때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현장에 설치된 가설 천막이나 이동식 탁자를 철거하고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 사이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의심자 130여 명을 찾아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분양 현장에 설치된 가설 천막과 이동식 탁자 200여 개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 등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이달과 5월, 7월과 11월 등 4차례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2만 7천여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김천 혁신도시 인근의 농남중학교를 율곡중학교로, 영천에 있는 금호여자고등학교를 포흔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합니다. 농남중학교는 김천 혁신도시 안에 학생 수용을 위해 현재 김천시 남면 옥산길에서 김천시 율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호여고는 2015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포흔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성 공개 관측 행사를 갖습니다. 경북대 천문대기과학관은 이달 25일과 다음 달 12일, 5월 7일과 6월 3일 4차례에 걸쳐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경북대 제1, 2과학관에서 행성 공개 관측 행사를 엽니다. 3월 행사에서는 목성과 오리온 대성운, 5월은 화성, 6월은 화성과 토성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하고 이 다음 달은 태양 흑점 극대기를 맞아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관측이 진행돼 태양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릴 경우에는 공개 관측 없이 공개 강연만 진행합니다. 병무청이 병무 행정을 소개하고 신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병무 홍보의 날을 운영합니다.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은 어제 대구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열어 병무행정을 소개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맞춤형 병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매월 셋째 수요일을 병무 홍보의 날로 정해 다양한 계층에게 병무행정을 알리고 병역 의무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와 함께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세계유산이자 국보 24호인 석굴암에 대한 구조 안전 분야 국제 전문가의 현지 조사와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지 조사에는 이탈리아 출신 두 박사가 참여하며 내일 전문가 회의는 석굴암 구조안전점검 단장인 김동욱 문화재위원을 비롯한 국내 안전진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한 차례 비가 내렸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 5mm 미만, 경북 동해안은 최고 10mm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경북 북동 산간은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밤부터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8도, 청도는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미는 7도, 김천과 문경은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이하에 머물면서 약간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3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6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아서 비교적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 경주는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두 지역 모두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높아지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